반갑습니다. 신선한 주간 전략의 그 박스 행보에 일희일비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예상한 대로 박스 상단부를 찍고서 조정을 보인 상태였죠. 그리고 계속 밀렸던 월요일날 찍고서 수요일인가 중간에 한 번 께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계속 밀렸죠. 그래서 박스 행보로 예상한 대로 그대로 박스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연말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박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1월 주간 전략에서 이제 11월 깨질 섹터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환절기, 수능, 신작 게임 이렇게 쭉 했던 부분들 미리 10월 달에 언급했었죠. 이게 지금 12월 깨질 섹터 언급했듯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요 링크 걸린 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북한 거는 지금 예상했던 내용들, 교류를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내가 김정은이라면 하면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선행 투자 작업을 하겠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죠. 이제 철도 얘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 하시면 되겠고, 이게 주말에 나왔던 뉴스, 주말인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같은데 미 국무부에서 강제 노동에 미 기업 연루 안 되도록 노력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 북미 관계에 대해서 처음에 작년인가 얘기 나왔을 때 미리 얘기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일절 말을 안 꺼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 그거는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선 중국하고 북한은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옛날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죠. 그렇듯이 이제 요 인권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제재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상태에서 마지막 결정타로 이제 결정타 카드로 이제 인권, 그게 가장 인권입니다. 가장 제가 여기다 제목에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어떻게 대응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체제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하는 흉내라든지 해결하는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안 하죠. 유엔에서도 별도로 이제 간혹 이제 한두 명이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혹적인 인터뷰한 내용들은 나와도 정부 관료 쪽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은 얘기 잘 안 나왔던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로 잘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갈 때는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제 극으로 가는 거죠. 북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안 나와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태극기 부대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 응? 태극기 부대, 응? 한나라당, 평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대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강성 쪽에서는. 왜냐하면 무기 팔아먹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무기 관련 때문에 돈이잖아요, 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하면서 그들이 그만큼의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돼요, 미국에서. 사실은. 그래서 위에 제가 자동차 공장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인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걸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일본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일본의 대변인 하는 데가 이제 국내에서 행동하는 데가 태극기 부대니까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에 이제 한국 IAEA 고위급 협의가 있습니다. 지금 핵 사찰에 대한 뉴스가 지난주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가 아직 일정으로는 잡혀 있으나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보니까 이현상이란 전문가, 한국경제TV에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북한주를 나중에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러운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억수로 강한 어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강하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부터 이제 북한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밀릴 때, 북한주가 쭉 올라가다 한번 밀릴 때는 조심하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이현상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잡아서 다시 이제 수익을 챙겼죠. 그래서 지금 정도 이제 반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제, 예? 홀딩을 해라는 개념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뺏기지 말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잡고 싶어도 못 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저는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뭐 나중에는 급하게 막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결국 얘기 북한하고 미국하고 제재가 완화가 딱 됐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상한가 찍는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못 잡는다, 그러니까 미리 잡아라. 그때쯤 되면 상한가대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왜? 점 하나만 찍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종목을 뭘 고르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뉴스 터지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높게도 잡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마음을, 김정은 마음을,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인권 부분이 터져버리면은, 결정타 카드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돌아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확실한 그 욕심보다는 파동. 왜냐면 이 북한주들이 변동성이 커서 요 파동만 타고 먹어도,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박스 행보든, 이 파동만 먹어도 큽니다. 작지 않아요. 그때 잘 보고 그때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뉴스 나오면 무조건 잡는 거지만, 여기서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나 같이 개미들 들끓으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개미들이 올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뉴스 터지면 어차피 상승이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불확실한 부분에 욕심을 내고 무조건 들고 가느니 파동에 대응을 하겠다. 파도 타기를 하겠다. 제가 항상 파도 타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서핑을 해라. 초보들은 잔파도에 먹고, 좀 짬밥 좀 있고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타라. 프로가 되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파도 타기 얘기를. 파도 타기를 잘 하시라. 저는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말 뉴스에 이제 김영남이 이제 중남미 순방을 하고, 외교부에는 뭐 협의 중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철도 관련.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시장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반기부터, 올해 마지막부터 해갖고 내년 초까지, 요 제가 2019년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는 반기 반등에 의한 뭐 이렇게 계속 적어놨죠. 이게 10월 달에 적은 내용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아마 10월 말경인가,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계속 그냥 올리는 이유가, 2009년
19년도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1월 1차 반등 시도, 3월 전후 하락 조정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다시 보니까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 후 12월 첫째 주죠. 기술적 반등 후에 둘째 주에는 다시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 주 마지막 연말 피크로 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쉬고, 한 주 반등 보이고, 한 주 쉬고, 뭐, 그런 식 개념으로, 퐁당퐁당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거는 아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죠. 박스 내에서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월은 긍정으로 봅니다. 1월부터 이제 설날 전까지. 2월 첫째 주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둘째 주인가 설날일 건데, 그러니까 첫째 주에까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때 좀 많이 수익을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요때 제약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요때 제약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때 움직이고 3월달에 올해에도 그랬지만 3분기 발표 시즌에 닭살 놔둔다. 제약은 무조건 실적에 주의하시면 되고요. 어떠간에 시장 흐름은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박스 안에서 도니까 하루 올라가 하루 내려가도 막 시장이 좋냐 안 좋니 그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그 뭐 대박을 터트리니 어쩌려면서 맨날 멘트 날리는 사람들 보면은, 응? 무슨 대박이 그 들락거리는 거 같고 그거 갖고 막 일희일비하고 좋니 안 좋니 그러냐고. 그럼 뭘 신경 씁니까? 그냥 냅둬 지네끼리 놀으라고. 박스 안에서 거기서 종목 괜찮은 게 나오면 하나 그냥 매매하고 뭐 단타 치고, 응?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그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깨져갖고 그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유가가 어떤 저점 부분을 찍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막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유가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지금 그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다가 이제 애매한 위치라서 저점이다 싶어서 그걸 이제 올라가지도 않아요. 항공주 같은 거 저점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요. 오히려 조선주가 움직이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조선주가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좀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응? 뭐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어쨌든 간에 연말에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해운하고 조선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유가의 흐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점 잡자니 그렇고, 저점을 잡는 것도 아니고 계속 흘러내리니까,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관련 주라든지 관련 종목들도 피해가 가는 거든 득이 되는 거든 손해 가는 거든, 그 관련 업종 종목들이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주가는 흘러내려도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저 주말에 나온 뉴스를 자, 잠깐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는 별로 이렇게 주가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 주간 전략도 그렇게 많이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안 담았어요. 지난주 이슈를 잠깐 보면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유한양, 인트론바이오, 셀트리온 등 몇 개 종목들이 이제 뉴스를 내보냈죠. 계약권 해갖고. 그리고 나스닥이 3% 폭락도 가져갔고, 철도 조사 하는 거에서 제재 유예를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축제 유가도 폭락을 시켰고, 또 카카오 암호화폐 투자를 유치한다는 부분 때문에 암호화폐가 좀 한번 튀었었고, 중국 기업 부실 우려 때문에 막 올라가던 중국 기업이 폭락을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원자로 사찰권 때문에 해체 사업 종목들이 반등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온 뉴스, 주말 뉴스입니다. 주말 뉴스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 유럽도 하락을 했고, 유가도 또 역시 또 하락을 했고, 최저점을,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악재가 나왔죠. 캘수록 손해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요것 때문에 MDB안가
실적건 해갖고 또 좀 반도체 쪽에 디스플레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삼성바이오 폐지 여부가 다음 주에 윤곽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BGF 리테일 편의점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그래서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제 블로그에 가서 내용 보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링크가 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권도 있고 K는 뭐 악재 호재 막 계속 번갈아 가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크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악재를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호재를 내기도 하고 인도권 악재도 내기도 하고 뭐 상관없는 거다라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얘기 또 나왔죠. 국방 내가 지난번에 얼마 그저께도 했죠. 방위산업권 오늘의 시황에 내가 얘기를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방위산업 그 비리건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터틀지도 않았다. 조사도 안 했다. 아직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별 진급자 발표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죠. 물갈이가 돼야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자족방을 하고 투자를 할 거고 예산을 제대로 아마 쓰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이제 북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가 걸려서 아마 자족방에 무기 쪽에 투자를 아직 못한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놈들한테 자족방 무기를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갈이를 좀 해야 된다. 국방장관이든 뭐 누구든 간에서 시키려고 하니 안 걸린 애들이 없으니 응? 그래서 지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위산업은 뉴스 나오거나 뭐 하면은 그냥 단타성으로 보세요. 이거 완전히 악재가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주랑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제약바이오는 실적을 기준으로서 실적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러고 보고 크게 큰 틀로 그렇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주 중에 이제 가스관 부분은 저는 되도리면 매매를 안 한다. 왜 안 한다? 트럼프가 가스관을 안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러시아 건 때문에. 자, 그런 것만 참조를 해서 크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서 관련 섹터들은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에 이제 뭐 컴백, 레드벨벳 뭐 이렇게 엔터나 미디어 쪽에 컴백, 레드벨벳, 멜론 뮤직 어워드, 차세대 미디어 대전 국가부도의 날 개봉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행이나 유통이나 여행 쪽에 관련된 사이버 먼데이, 에어 운항, 삿포라고 보라카이 운항을 하고 하나여행 박람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폰 관련, 스마트폰 관련, 통신 관련 CJL로 바나나 출시하고 5G 상용화하고 차세대 소형 위성 누리호 시험 발사를 하고, 블록체인하고 핀테크 관련해서 블록쇼 아시아하고 인사이드 핀테크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그 경제에 관련된 일정으로는 G20 정상회의가 있고 금융통화위원회 미중 정상회담 이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미리 많이 나오죠. 지금 FMC 회의록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월드 식품 박람회가 좀 있고 지하철 9호선 개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땅값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테마 감리에 대한 제재안 심의가 있고 미국 혈액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 기타 등등 그런 관련 쪽에 신사업 쪽에 AI 국제 컨퍼런스 코넥스 신성장 산업 IR 기업 공개가 있고 경기도 VRIR 기업 육성 데모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일정들에 쭉 관련된 내용으로 주요 종목으로는 포스링크, CJL로, SM철업권, FNC엔터, 성파워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김부겸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내용을 그냥 알고 있으라는 얘기로 적어놓은 겁니다. 고려아얀, 시그네틱스, 세중, THN, 구경지 예님이 김부겸 관련주고요. 막걸리가 이제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또 예능 프로에서 방송도 하고
또 연말에 와인도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주류회사에 움직이는지 관종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주에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별다르게 한 건 없고 다 주중이나 다 나왔던 게 이야기들이고 뭐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고 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또 제가 뭐 신경을 안 써서 안 찾아보고 확인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퐁당퐁당 하루 한 주 쉬고 한 주 올라가고 한 주 쉬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1월 달에는 좀 긍정으로 보고 있으니 1월 달 매매를 하는 걸로 보자.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월 초에는 현금 비중 월말 연말 뭐 현금 비중 높이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오늘 뭐 방송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게으르고 좀 귀찮고 해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짧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선한 주간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